오늘 오전에는 제가 긴급히 그 조국의 그 투옥 문제를 좀 얘기했고요. 그리고 바로 이 미국 국토부 이민청 LA 지부에서 제 망명 신청을 했고요. 물론 신청서는 이제 이메일로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신청했고 그 영상이 지금 미디어치에 올라와 있고 기사로도 올라와 있습니다. 망명서 논문이 지금 아마 한글판 올라왔는데 영문판도 조만간 올라갈 거고 이제 망명의 목적인 이 미국과 국제 무대에서 윤석열 한동훈을 심판하는 그런 작업들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어제 윤석열이가 이 도발을 하면서 마치 자기가 보수의 화신인 양 진보 종북 좌파와의 싸움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어마어마하게 또 사기쳐서 그 최음제에 지금 이 보수 변절 노인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 근본과 원칙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게 좌파 종북을 그렇게 싫어하는 놈이 문재인 밑에서 보수인사 200명 감옥에 쳐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놈이 무슨 어렸을 때도 아니고 좌파 종북을 그렇게 혐오하는 놈이 문재인 밑에서 일을 할 수 있냐고. 그리고 문재인 밑에서 한 일이 뭡니까? 박근혜, 이명박, 양승태, 변희재 등등 보수인사 200명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 놈을 따라서 좌파 종북과 싸우겠다고 몰려가는 그 보수 변절 개돼지들은 또 뭐냐는 거야 이거. 진짜 짐승들이야? 짐승들? 아니 따라 믿을 게 따로 있지. 문재인이라는 놈 옆에는 진짜 종북 좌익을 혐오하는 사람은 문재인 옆에 서 있을 수도 있어? 문재인과 눈을 쳐다볼 수도 있냐고요. 나 같은 사람만 해도 문재인 보이면 그냥 벌써 주먹부터 날아갈 사람인데 문재인 밑에서 머리 조아리고 그놈을 모신 놈만 믿고 종북 좌파 때려 죽이러 간다고 이 머저리들아. 근데 금붕어 이건 개돼지도 아니고 금붕어냐 금붕어? 금붕어야? 그리고 무슨 부정선거를 파헤친다고? 부정선거를? 윤석열이가 문재인 밑에서 중앙지검 할 때 부정선거 강용석이가 걸어놓은 거 17개 전부 다 무혐의 처리했는데 만약에 윤석열이가 진짜 부정선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알고 있었으면요 이따위로 처리합니까? 부정선거를 계엄으로 파헤치는 놈이 있어요? 부정선거를 얼마든지 공론화시킬 수 있죠. 대통령 권한이 얼마나 막강한데 여당을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선관위에다가 야 보수 이 머저리들이 계속 부정선거 떠드는데 그거 한번 공개 토론 한번 해봐라. 선관위에다가 요청할 수도 있고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한데 지금까지 윤석열이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 정상적이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슈화시킨 적 한 번이라도 있어? 예를 들면 정암 처리가 그렇게 토론하자 황교안이 뭐 따라서 나도 토론도 안 하잖아. 그러면 부정선거 관련해서 여당에서 공청회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공청회 해가지고 황교안 부르고 다 했으면 될 거 아니냐고. 그거 하나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군대를 풀어 선관위에 군대를 풀어가지고 부정선거 밝혀. 그걸 박수를 쳐 개돼지더라. 그걸 그 지금 상태에서 그걸로 부정선거를 밝혀낼 수 있다고? 부정선거를 해먹은 놈도 마찬가지. 해먹은 놈도 부정선거 아니라고 주장하는 정광철, 정규재, 변희재 그렇게 토론하자 할 때 다 도망다녔는데 그럼 너희들 막 군대 안 풀면 부정선거가 해결 못하냐? 군대 안 풀면? 그런 부정선거가 다 있어? 그런 선거? 지금 결국에는요 윤석열이는 너희 같은 보수 변절자들을 붙어서 피를 빨아먹으며 그 힘으로 시간을 끌겠다는 거고 그 시간에 한동훈과 조중동은 중간 영역을 잡아가지고 내각제 개헌을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요 한 4, 5개월 끌다가 이제 개헌 들어가게 되면요 거기서 이자들이 결국 목표는 내각제 개헌이거든요. 그래서 검찰 정권을 이제 연장시키는 건데 내각제 개헌에 가장 장애가 되는 놈들이 누군지 아세요? 첫 번째 조국이야. 조국은 가두리 인생 아니야. 지금 내각제를 풀어가는 놈들은 어떤 놈들이에요? 가두리를 넘나들면서 피를 뽑는 놈들인데 조국이는 한 곳만 뽑는 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놈 이용해가지고 촛불 교대지 빨아먹다가 그놈 보내버린 거고요. 두 번째 보내는 누가 보내야 돼요? 이재명이 보내야 되는 거지. 이재명이 내각제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제 당선 무용해가지고 고사시켜서 죽이는 거고. 세 번째 누구 죽이느냐? 보수 변절 교대지들 죽이는 거예요. 이제
내각제 갈 때 이놈들은 안 맞거든요. 맨날 이놈들은 무찌르자 공산당 그러고 있는데 내각제는 뭡니까? 내각제는 좋은 게 좋은 거다. 우리끼리 해먹자. 문재인, 윤석열, 한동훈, 김어준 뒤엉키고 김정은까지 뒤엉켜서 해먹자는 건데 일단 보수 변절자들은 또리장군 흉내내고 있잖아. 이놈들이 무슨 뭐 보수 이념은 없지만은 후원금 해먹으려고 또리장군 흉내내기 때문에 내각제에 방해가 된다고. 얘네들 이제 내란죄로 잡아놓고 그렇게 싹 정리하는 겁니다. 여기에. 그런 데다가 지금 이 보수 변절자들은 그 함정에 빠져 들어갔어. 거기에다가. 자, 일단 제가 어제 얘기할 때 51조, 헌재법 51조를 설명하면서 약간 제가 이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그걸 이제 이 댓글로 누가 지적해 줬더라고요. 변희재 언어피셜 채널에서 이 댓글로 상세하게 잘 지적해서 제가 그 부분을 제가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윤석열의 전략은 오늘 대통령실이 공개했죠. 탄핵이 되면은 윤석열이하고 한동훈이가 장악한 검찰이 수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사를 개발 세발 해가지고 대충 기소해 버릴 겁니다. 그럼 윤석열이가 기소가 되는 순간에 헌재법 51조에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심리를 중단하고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제 헌재는 심리를 중단시킵니다. 그러면은 재판을 최소한 1년 끌고 가겠죠. 1년. 그러면 그 1년이면 충분하잖아요. 아니 1년도 아니야. 내가 볼 때 한 5개월, 3개월만 끌어도 돼요. 3개월만 끌어도. 그러니까 3개월 정도만 시간 끌다가 그 헌재가 180일 안에 한다는 거를 이제 또 이재명 쪽 교대지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헌재에 들어왔을 때 180일 동안 하라는 얘기지 헌재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이미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에 들어가면은 헌재 심리가 중단돼 버리기 때문에 그건 빼고 가는 거야. 그래서 손준성이가 지금 헌재에서 2년 동안 버티는 거거든요. 윤석열은 2년 버티는 게 목표가 아니라 최대 1년이고 그 다음 6개월인데 김용남 전 의원은 별개로 별개로 할 수 있지. 개돼지들아 누가 못한대. 근데 51조에 헌재가 결정하게 돼 있어요. 헌재 마음이야. 헌재 마음. 그럼 헌재가 이재명 편이야? 헌재가 이재명 편이냐고. 전부 다 윤석열이 찍은 애들인데 그럼 헌재가 형사사건 다 결정하고 나서 우리가 헌재 심리하겠다. 이게 잘못된 거냐 이거. 이게 원래 원칙적으로 맞아요. 탄핵은 그렇게 하는 게 맞아. 헌재가 그 51조를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멱살 잡고 니네 윤석열 살리려고 그러지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원래 그게 맞는 거기 때문에. 김용남도 참 큰일 났네. 그거 그따위로 얘기하면 안 되거든. 왜냐면 헌재가 스스로 이거를 할 수 있는 권한 갖고 있는데 헌재가 왜 이재명을 위해서 빨리 하겠냐고. 헌재나 대법원이나 다 윤석열이가 꽂아놨고 그놈들 전부 다 보수 기회주자들인데 이번에 조국 묵 날라가는 거 봐. 조국 묵 날라가는 거. 가차없이 날라가지 않습니까? 그 진보 좌파 채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거의 거짓말로 막 환상 집어넣는 거난 그게 이재명을 죽일 것. 그리고 아마 나는 그것 때문에 이재명은 꼼짝없이 죽을 것 같아요. 이게 심각한 상황인데 계속 그런 식으로 한다고. 헌재가 빨리 할 거다. 아마 보세요. 딴 데 채널 가서 지금 제가 짚어주는 거 얘기하는 채널 있는지 여기서. 근데 이제 박근혜 때를 얘기 들어가면은 뭐 박근혜 때는 왜 51조가 적용 안 됐냐. 이 윤석열은 지금 내란죄이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도 형사소추가 돼요. 수사와 재판 진행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윤석열은 이걸 이용하는 거지. 수사와 재판 진행되니까 그때까지 헌재 중단해라. 그럼 헌재 100% 중단합니다. 100% 중단해요. 볼 것도 없어 그거는. 헌재나 뭐나 전부 다 그 범내각제 팔들이야 지금 대법원이나. 그럼 박근혜 때는 내란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뇌물죄였기 때문에 박근혜 때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만 빼고 수사를 하기 시작한 거죠. 특검이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박근혜를 빼고 최순실이라는 애들을 수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박근혜는 수사를 안 받으니까 그러면은 헌재가 이제 심리를 들어가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게 뭐냐. 박근혜도 이 뇌물죄에 대한 증인이 거의 200명 넘어가니까 이게 엄청난 사건인데 뇌물죄로 탄핵을 시키려면은 이걸 다 조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헌재에서. 그러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 사실 헌재는 어떻게 했냐면 뇌물죄를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헌재란 놈들은 지령받고 박근혜만 탄핵시키면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헌재가 그 당시에 이 불법 위법 저지른 게 한두 개가 아닌데
노무현 탄핵 때 이미 헌재에서는 뇌물죄 정도는 돼야지 탄핵된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국회에서 이 억지로 박근혜를 뇌물죄로 엮고 윤석열 한동훈이 박근혜를 뇌물죄로 뒤집어 씌워버린 이유가 대한민국 헌재판례에서 뇌물죄 좀 돼야지만 탄핵이 된다 그랬는데 헌재가 딱 받아보니까 이 뇌물죄가 이게 성립하기도 쉽지 않으면서 증인이 너무 많은데 박근혜는 수사도 안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헌재에서 뇌물죄 따졌다가는 이건 180일이 아니라 잘못하면은 뭐 이건 1000일, 2000일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헌재가 뇌물죄를 날려버리고 가장 쉬운 것, 지들이 볼 때 별로 할 거 없는 것들인 기업 자유 침해와 헌법 수호 정신이 없다. 국회가 만들지도 않은 거를 지들이 날조해가지고 만들어서 불법으로 탄핵시켜버린 겁니다, 헌재에서.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그조차도 기업 자유 침해라 하더라도 삼성하고 현대하고 다 조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LG하고. 이걸 헌재에서 조사하기 시작하면 이것도 또 오래 걸리니까 헌재가 어떤 짓을 했냐면은 검찰하고 특검에게 너희 수사하던 자료 가져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헌법재판소법 32조에 수사 중인 사건의 자료는 헌재가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수사는 검찰이 저놈을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만든 자료 아닙니까? 수사는. 그럼 그 자료를 헌재가 보기 시작하면은 헌재는 검찰과 특검의 시각으로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헌재는 완벽하게 다 마무리된 수사 자료와 마무리된 재판 자료를 갖고 그 자료에 대해서는 이 피고인도 같이 자료를 공유해서 반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수사 자료와 재판 자료만 받도록 돼 있지 중간에 검찰과 특검이 지들 마음대로 조작한 자료는 헌재가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는 게 32조인데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우리가 주겠다. 나중에 헌재는 어떻게 판단한 줄 알아요? 우리는 특검에게 달라 그랬지 강요 안 했다. 특검이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겠다 그랬는데 특검이 윤석열 한동훈이가 우리 주겠다. 그래가지고 지들이 모조리 조작한 자료를 헌재에 넘기고 헌재는 그 조작한 자료로 판단을 내려서 헌재 판결문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조작이에요.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조작한 수사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맞는 게 하나도 없어. 헌재에. 진짜에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박근혜를 탄핵시킵니다. 한마디로 누가 탄핵시켰습니까? 윤석열 한동훈이가 탄핵시킨 거야 박근혜를. 그러니까 이걸 누구보다 잘하는 놈들이 윤석열 한동훈이잖아요. 지들이 위법과 불법을 저지르고 함정을 파서 박근혜를 탄핵시켰기 때문에 자기들은 여기에 걸리면 안 되잖아. 자기들이 여기 걸리면은. 그래서 처음부터 요놈들이 무조건 검찰 수사권을 장악해서 지금 검찰이 내란죄를 수사 안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데 역시 불법적으로 수사해서 검찰이 컨트롤해야지만 개발세발 기소를 빨리 던져버리고 그 기소 갖고 재판에 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불법적으로 검사들이 막 수사하는 거야. 그 수사하는 검사가 누구냐? 태블릿 조작의 주범인 김종우 검사가 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51조를 가지고 시간을 끌다가 빠져나가겠다는 거죠, 이게. 저는 만약에요, 이게 만약에 법률문장 붙었을 때, 너무 오래 끌 수는 없겠죠. 너무 오래 끌 수는 없겠죠. 이게 만약에 재판이 막 1년, 2년 간다, 이건 안 되겠지만은, 최소한 주요 증인, 핵심 증인들이 다 나와서, 이 일정 정도 사건의 개요가 잡혀 있을 그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형사소송으로 시간을 끌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시간을 끌다가 헌재에 들어오면은 헌재가 아무리 빨리 해도 박근혜 때 한 3개월 아닙니까? 그럼 벌써 6개월 플러스 9개월이에요. 그럼 9개월 뒤에 바로 대선 치르냐? 아닐 겁니다. 9개월 사이에 이놈들은 뭘 하려고 하면 이재명을 아웃시킨 다음에 내각제 개헌으로 갈 거예요. 내각제 개헌으로. 이 부분에서 지금 이미 플랜이 다 짜여져 있는 겁니다. 이거 계획 다 짜여져 있어요. 지금 지금 권성동이가 원내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권성동이가? 굉장히 이상한 일인데 윤석열이가 계엄 사태에 걸려서 탄핵까지 될 정도로 어쨌든 이 국가적으로 지금 코너에 몰려 있죠. 코너에 몰려 있는데 이걸 극복하는데 아니 지금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국힘당에. 그럼 나경원도 그렇고 원희룡 원내가 아니니까
윤상현도 그렇고 있는데, 그럼 상식적으로 한동훈 패하고 지금 맞서 싸운다 그러더라도 윤석열에 달라붙어 있었던 권성동보다는 윤석열하고 한 발 떨어져 있었던 나경원이나 윤상현이가 낫지 않아요? 이거 상식적으로? 대외적으로 국민 앞에서 윤석열을 지킨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권성동보다는 윤상현과 나경원이 낫잖아요. 누가 봐도. 그 실제로 나경원, 윤상현이 원내대표로 간다는 얘기들이 나오다가 하루 만에 다 날아가고 권성동으로 정리가 됐는데, 그 권성동을 누가 찍었겠습니까? 나경원, 윤상현 나가려고 그랬다니까? 근데 그 나경원, 윤상현이 뒤로 빠지고 권성동에 들어왔는데 이거 누가 정리했겠어요? 이건 윤석열이가 권성동을 택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당연히 택한 거죠, 권성동을. 근데 권성동이는 어떤 놈이냐? 검사 출신이에요. 검사 출신이고, 권성동은 박근혜 탄핵 때 법사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탄핵소추 검사, 지금 정청래가 하겠다고 난리치는 탄핵소추 검사 역할을 했기 때문에 권성동은 김무성이나 유승민하고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박근혜 탄핵에 깊이 개입했던 놈입니다. 얘는 검사야. 권성동은 박근혜 탄핵 때. 그러면 박근혜를 탄핵시키기 위해서 검사에게 자료를 제공한 놈들이 누구냐? 그게 윤석열, 한동훈이죠. 다 날조된 조작된 자료 가지고.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 권성동이는 그냥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권성동이 자체도 범죄 공동체의 공범인 겁니다. 권성동이도. 그래서 권성동이가 박근혜 탄핵시킨 다음에 울면서 기뻐했잖아요. 왜냐하면 쥐들 박근혜 탄핵 못 시키면 죽는 건데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윤상현이가 원내대표 되잖아요. 윤상현은 상식적인 판단과 자기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한동훈을 날려버릴 겁니다. 왜? 윤상현도 대권 꿈이 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 국힘당의 7, 80%가 지금 한동훈이 싫어해. 그럼 한동훈이 바로 날려버릴 거 아닙니까? 윤상현이가 들어오면은. 이렇게 돼버리면은 윤석열과 한동훈의 사기쇼가 무너지잖아요. 이 두 놈은 지금 한 패인데 촛불 개돼지와 태극기 개돼지를 양쪽을 먹어야 되니까 두 놈이 싸우는 척 사기를 치고 있는데, 윤상현이가 들어와가지고 한동훈을 날려버려. 이러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의 사기쇼를 잘 이해하고 적당히 윤석열 편에서 한동훈과 싸우는 척하면서 한동훈을 그대로 데려가야 될 또 한 놈의 사기꾼이 나타나야 되거든, 지금 원내대표에. 그러기에 딱 맞는 게 권성동이죠. 왜? 이놈도 범죄 공동체니까. 자, 오늘 이 권성동이 얘기하는 게 얼마나 웃기냐면은 계속해서 윤석열 탄핵은 반대가 당론이라 그래. 탄핵이 반대가 당론이래. 근데 탄핵한다고 다 떠들어. 김대섭이부터 뭐 떠들어대요. 지금 7명 탄핵한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간다 그러면요, 탄핵한다는 놈은 페널티를 준다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페널티를 안 주는데 당론이 왜 필요합니까? 당론을 정했어. 근데 공개적으로 나 당론 안 따를게. 근데 당은 가만히 있어. 그러면 그게 무슨 당론이야? 모든 당론은 당론을 안 따랐을 때는 페널티를 줬을 때만 당론으로 의미가 있는데, 지금 권성동이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예를 들면 윤상현이었잖아요. 윤상현 원내대표였잖아요. 난 100% 윤상현이었으면요, 탄핵 찬성하는 놈들에 대해서는 제명이나 징계하겠다 나왔을 거예요. 왜? 윤상현은 같은 공범 패거리가 아니니까. 근데 권성동은 윤석열의 뜻을 아니까 한동훈이 죽이지 마. 한동훈이 우리 편이야. 요걸 알기 때문에 보수 개돼지들에게만 자기는 탄핵 반대라 그러지 탄핵 찬성하는 놈들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탄핵 찬성하는 놈들에게. 그 얘기는 뭐예요? 적당히 탄핵 찬성해서 가라. 적당히 찬성해서 가서 이제 한동훈은 저 촛불과 이제 애들한테 봐라, 내가 계엄 맞고 내가 윤석열 탄핵하지 않았냐. 윤석열 제거의 공을 지들이 먹으려고 지금 그 전략을 짜는 거고, 윤석열이는 반대로 보수 개돼지들을 먹어야 되니까 미친 소리들을 막 하는 거지. 부정선거, 뭐 문재인 USB 이런 음모론 가지고 막 해가지고 먹는 거죠, 놈들이. 그러다가 나중에 내각제 개헌할 때는 요 보수 놈들은 내란죄로 몇 놈 잡아넣고 칼 몇 대 휘두르면은 이놈들은 또 변절할 거다. 뭐 변절이 한 번만 어렵지 뭐 두 번 세 번. 보수 변절자들 박근혜도 변절했는데 윤석열 변절 못 하겠습니까? 이놈들은 또 몇 대 때리면 바로 한동훈 만세 온다. 이게 전략이라는 겁니다. 이게.
저는 현재로서는요, 현재 이 시점에서는 보수 쪽에서 뭔가 의미 있는 진실수색 나오는 건 불가능하다. 왜? 어제 윤석열이의 최음제에 너무 약효가 세가지고 지금 다들 정신이 없어요. 지금 완전히 지금. 예, 정신이 없어서 지금 현 상황에서는요, 이재명 지지자들이 정신 차릴 수밖에 없어요. 이대로 가면 이건 그냥 이재명 대표는 하다 그냥 가는 겁니다. 이거 말이 2월이죠. 잘못하면 1월 말에 이 공직선거법 2심 선고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조국이 감옥 가는데 악소리도 못하고 가지 않습니까? 아니 1월 말에 그냥 때리는 거야. 고법에서 이재명 불러서 당신 지금 왜 시간 끌고 있냐? 나 때려버리겠다. 때렸을 때 뭐 이재명 뭐라 그럴 거야? 뭐라 그럴 거야? 그냥 가는 거야. 이건 지금 이거 가는 건데 좋다고 지금 이 이재명 사기꾼 채널들 와 김어준이 이재명 대통령 되면 조국 다 풀어주고 지금 다 사기치고 있잖아. 이재명 대통령 가능성이 점점 0% 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된다고 다 사기. 김어준이 저놈이 바로 양정천하고 내각제 세력 아닙니까? 이재명만 눈 귀를 가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면요. 이재명은 그냥 죽는 거예요. 가만 앉아가지고. 이 뭐죠? 이 보수는 지금 단계에서는 돌이 없고 지금 단계에서는 한 달 동안은 아마 최음제에 취해서 제정신 아닐 거기 때문에 지금 이 판을 엎을 수 있는 거는 이재명 지지자들이 깨어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 판사 체포시도 재판 멍청한 놈들아. 아유 씨. 지가 체포당할 뻔했어 지가? 이런 거 보고 판사가 판단 바꾼다고? 야 그리고 윤석열을 보는 게 아니라고 지금 대법원하고 헌재가 윤석열 그놈만 보는 게 아니고 범내각제 세력을 보는 거 아니야. 엄밀히 말하면요. 법원하고 검찰은 원래 내각제를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이 분산되잖아. 권력 분산되면은 검찰 권력과 법원 권력이 세져요. 그래서 그 구조적으로 원래 검찰하고 법원은 내각제를 좋아한다고. 근데 내각제로 간다 그러면 그쪽에 맞춰서 판단을 내리는 거고 지난번 박근혜 때도 헌재하고 대법원이 그렇게 빨리 넘어간 거는 내각제 세력 때문에 그래요. 내각제 세력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윤석열만 때려주면 된다. 여기에 지금 다 지금 매몰돼 있죠. 그러니까 보수는 멍청하게 윤석열 지킨다고 나오는 거고 이 진보 촛불도 윤석열 죽인다고 한동훈 만세 찬양하고 이러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뒤에서는 다른 장난치고 있는데. 4년 중임제는 내각제가 아니라면서 괜찮지 않냐는 게 제가 4년 중임제는 꼭두각시 대통령 한마디로 윤석열처럼 술이나 처먹는 대통령 만들어 놓고 내각제로 알아서 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4년 중임제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 권력이 강화되는 거를 비판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4년 중임제는 대통령 권력이 강화되게 돼 있어요. 그럼 지금 그걸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4년 중임제라는 거는 4년 중임에서 술이나 처먹는 대통령 놔두고 이 김무성이나 박지원이 애들이 이 개파보스들이 내각제를 해먹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김무성이 타이밍이 4년 빨랐네요. 김무성이는 그 반기문 가지고 될 수 있다고 봤죠. 김무성이는 반기문 데리고 내각제 개헌해서 할 수 있다고 봤는데 문재인 쪽이 워낙 세게 치고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이 허우적대다가 그냥 권력을 문재인에게 통째로 넘겨준 거죠. 그리고 문재인은 5년 동안 지가 해먹다가 지금과 같이 내각제로 가기 위해서 윤석열이를 문재인은 밀어서 윤석열이가 사고 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이제 내각제로 가려는 겁니다. 이거. 송국건이가 4년 중임제 주고 그렇죠. 예. 송건이는 내각제 세력하고 비슷하다고 봐야죠. 이 스타일이 보면은 이놈 이거 이 박근혜 탄핵도 송건이 박근혜 탄핵 때 뭐했죠? 는 없었기 때문에 주로 황교안 쪽에 있었는데 황교안 쪽에 있는 놈들이 거의 다 박근혜 탄핵 찬성했었는데 모르겠어. 난 왜 자꾸 4년 중임제 주장하는지 송건이 내각제 때문에 그런지. 지금 내각제를 하려는 놈들은 전부 다 지금 뭐 한동훈 옆에 붙어 있는 놈들 전부 다 이거 내각제입니다. 조중동부터 해가지고. 내각제 되면 기업들이 정부 간섭은 좀 덜 받으려나.
윤석열 같은 놈한테 하도 시달려가지고 기업들의 내각제를 좋아할 수가 있는데 내각제 되면 전국이 너무 불안해서 기업들이 중장기 플랜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내각제 되면 이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각제 국가들이 이 대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뭐 이탈리아라는 보세요. 사실 이탈리아가 이 중소기업의 천국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내각제다 보니까 한 10년, 20년은 비전을 두고 갈 수 있는 기업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내각제에서. 송구권이 박통 엄청 가려. 그러니까 송구권은 갑자기 튀어나 박근혜 탄핵 때는 내가 송구권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탄핵 때 고성국이는 박근혜 탄핵을 찬성했지 않습니까? 고성국이는 저거 보나 지금 윤석열 만세 부르는데 조만간에 100% 내각제 쪽으로 움직입니다. 고성국이는.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찬성한 자들은 무조건 내각제로 가야 되는 거고 박근혜 탄핵 무효를 하면서 지금 윤석열 만세 부르는 놈들은 아마 내란죄로 다 잡혀갈 거고요. 한동훈이가 강용석, 김세희부터 구속하나요? 어쨌든 한동훈이는 이번에 내란죄 핑계대고 뭐 웬만한 보수 유튜버들은 다 구속시킬 수 있겠죠. 한 세네 넘은 구속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내란죄로. 아직껏 강용석 같은 놈은 뭐 내란죄로 유죄 안 나와도 그냥 내란죄로 한번 재판되면 그냥 어디 미국으로 튀지 않겠습니까? 이민아 알겠어요? 송구권이 박근혜 탄핵 때 방송 열심히 했습니까? 그 박근혜 탄핵 찬성이었어 반대였어? 난 본 적이 없는데. 김어준 과방에 나가서 이제 김어준이 자기 홍보하러 나간 거 아니겠어? 자기 홍보하러? 자기 홍보하러 나가지 않았겠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자민당이 장기 집권하면서 내각제 전국 불안은 없는데 일본은 이제 이 정치권이 완전히 구태기득권으로 물들어가지고 뭐 새로운 무슨 벤처 흐름을 만들어내죠. 일본은. 자, 일단 방송은 이 정도로 좀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윤석열이 박근혜를 탄핵으로 죽일 때 썼던 헌재법 32조 그리고 51조 요걸 이미 이놈들은 다 파악했기 때문에 요걸로 이용해서 시간을 질질 끌어서 끝내겠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2월 안에 이 당선 무효형 하나 나오면 전 그걸로 끝내. 그러니까 그 전에 판을 엎지 못하면 이 대표는 기회가 없는데 이 대표가 2월 안에 판을 엎을 시도를 못하게끔 김어준 정청래들이 달라붙어서 계속 사기를 치는 거야. 당신 대통령 된다 이렇게. 이제 조국 감옥 갔잖아요. 이제 조국이 한 3개월만 지나면요 이제 땅을 칠 겁니다. 자기 사기당했다. 이 대표도 이제 2월 가면 사기당했구나. 넣는 거죠 뭐 넣는 거죠. 친문계가 탄핵 친문계라기보다는 친이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걸 파악했거든요. 지금 탄핵했다가 헌재법 52조 가지고 악용해가지고 솔직히 악용도 아니야. 그게 맞아 52조 얘기가. 수사를 일정 정도 마친 다음에 하는 게 맞죠. 사실관계 파악 안 되는데 어떻게 탄핵을 합니까? 야 이러면 탄핵되면은 한 6개월 1년 끌겠네. 큰일 났네. 탄핵 제끼고 어떻게 하야시켜보자 해가지고 친이계 민주당의 친이재명계가 야 이거 탄핵하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변 대표 말대로 하면 윤석열이는 그냥 시키는 대로 따르는 그냥 꼭두각시고요. 이거 범내각제 세력의 이 브레인들이 여시제니 뭐니 만만치 않은 브레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각제 세력들이.
주박이 세력, 그 이명박 세력도 마찬가지. 이명박 세력도 내각제 세력 아닙니까? 이명박 세력도. 그래서 저는 이 판에서 박근혜가 좀 나와서, 이제 박근혜는 내각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박근혜가 나와서 일단 좀 정돈을 해주는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박근혜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거. 근데 만약에 이 판을 한동훈이가 다 먹어버리는 사태가 벌어지면은 박근혜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 그래요. 박근혜도 그 먹어치우는 데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한테 다 뺏길 수는 없죠, 이 판을. 김민석도 내각제, 솔직히 김민석 같은 스타일의 내각제를 좋아하지 않을까요? 자기 나름대로는 뛰어난데 국민적 지지가 없어서 대권을 못 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손학규, 이재호, 박지원, 김무성 이런 애들이 다 내각제 찬성하지 않아요? 내각제 논의 중인 게 확실합니다. 유광희 TV. 어제 김경수가 문재인 사저 방문해서 1시간 좀 넘게. 일단 조국이 다 이용해 먹고 저로 보냈으니까 이제 조국당은 누가 먹느냐? 조국당은 바로 김경수와 문재인이 먹는데 이제 조국당은 어떻게 된? 조국당이 아마 내각제 앞잡이 노릇할 겁니다. 조국당이 내각제 앞잡이 노릇할 거예요. 정확히 내란죄의 법문으로 따지면은 조금 애매하죠. 왜냐하면 그 폭력을 동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검찰 권력을 동원해서 내각제로 바꾸기 위해서 박근혜를 조작해서 쫓아낸 요 놈들이 사실상 내란 세력이죠. 내란 세력이자 반란 세력이죠. 요 놈들이. 요 놈들이 이제 나중에 다 사용시켜야 될 놈들이죠. 요 놈들이. 그래서 그 놈들 중에 어쨌든 이 꼭두각시 앞잡이가 윤석열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만세 찬양하는 놈들은 내란죄로 다 죽을 준비하라는 거야. 까불지 말고. 윤석열 만세 찬양하는 놈들은 어느 쪽으로 가도 내란죄 걸려요. 어느 쪽으로 가도. 물론 가장 나쁜 놈들, 가장 악질적인 놈들은 윤석열 만세 부르면서 피 빨아먹고 이제 한동훈으로 가서 윤석열 침뱉고 한동훈 쪽으로 넘어가. 요 놈들이 제일 악질적인 놈들이요. 요 놈들이 바로 강준만, 진중권 요런 놈들 아닙니까요? 가장 악질적인 놈들이요. 신장식이가 조국 없어도 앞으로의 새로운 사회로 의미 있는다. 저거 아니 볼 것도 없어요. 조국 신당은요 이제 내각제 앞잡이 노릇할 겁니다. 조금만 보세요. 이제 조금만. 한동훈 이제 조국 신당은요 한동훈 찬양 내각제 선동당 될 겁니다. 윤상현도 사는 중인데 파는데 윤상현 씨도 자기가 똑똑한데 대권 주자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겠어요? 아쉽게? 윤상현 씨도 내각제 찬성할 만하죠.